거기서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다 팔아.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김건희 씨나 최 씨하고 통화하면서 회사 정보들을 알려준 것 같은데 13년 전 일이라. 2022년 10월 28일 재판에서 검사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로부터 직접 회사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주식을 독자적으로 주문 거래했다는 그간의 변명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녹취록은 2011년 6월 10일 장모 최 씨와 신한정권 직원 사이의 통화였습니다. 최 씨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 그래서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2달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속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팔아라 그랬어. 직원, 사모님 오늘 장이 안 좋아요. 최 씨, 오늘도 떨어졌어? 직원, 아침에 저랑 통화하실 때만 해도 지수 1%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2%로 끝났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는 해보셨나요? 최 씨, 아침에 통화했다니까. 이렇게 최 씨는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는 호재가 있더라도 2달 걸린다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팔아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이날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최 씨는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검사는 외국 바이어가 왔다는 최 씨의 정보가 사실인지에 관해 정보를 알려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에 이어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증인, 오펜하이머에서 실사 나왔었죠? 도이치모터스의 2011년 6월경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증인은 최 씨하고 통화하면서 회사 정보들을 알려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저 최 씨하고는 전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가끔은 하는. 검사, 통화를 자주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최 씨한테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내부 상황을 알려준 것 같은데 어때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저거는 제가 알려줄 이유는 없는데 저에게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그때 검사는 녹취록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자주 통화하지 않고 정보 제공을 부인했던 권 회장 증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한정권 담당자, 저 사모님 신한투자 과장입니다. 최 씨, 거기서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다 팔아. 신한정권 담당자, 네? 최 씨, 저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 해놓았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신한정권 담당자, 큰일 난대요? 최 씨,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걸 하고 있대.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아라 하고 그 미운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 엿먹으라 하고 내버려 두는데. 신한정권 담당자, 그럼 일단 4,000원 선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사모님 전화 드릴게요. 이 통화의 시점은 검사가 언급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녹취록상으로 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정에 명백히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최은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자주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고 한 것입니다. 검사,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김건희 씨나 어머니 최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 주었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맞나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13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검사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는 추궁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 공범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왜 조사 제대로 안 합니까? 또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의 모녀 사이에 주식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모녀지간의 통정 거래는
2010년 11월 3일 최 씨 계좌에서 호가상으로 6단계나 비싸게 나온 매도 물량을 32초 후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 김건희 계좌가 매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던지고 딸이 받는 통정 매매였던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최 씨의 공인 인증서를 USB에 담아 직접 관리했고 최 씨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임원의 계좌가 같은 IP에서 246차례나 거래된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도 모녀지간의 시세 조정 통정 매매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 역시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수사받아야 하는데도 최 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사가 2022년 12월 9일 공판에서 민모 이사를 신문하던 중 토로스 정권 김기현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때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이 한창 진행되던 2011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이 작성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비인베스트 민모 이사. 대판했대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도 엄청 흥분했고요. 김건희는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지점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D정권, 토로정권 김모 지점장. 듣던 대로 XX구만. 검사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위 문자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받았습니까? 블랙펄 민태균 감사. 제가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블랙펄 이종호 대표한테 들은. 참. 검사, 블랙펄 이 대표 말고는 없죠? 민태균 감사. 네. 검사, 김이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좌주는 김건희 씨죠? 민감사. 네. 검사, 김건희 씨 미래에셋 계좌에서 주식이 팔려나간 상황일 텐데 김건희 씨가 화를 내는 거야 그렇다 치고 거기서 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개입을 해서 화를 내는 겁니까? 민감사, 김신명 씨가 자기 주식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권 회장한테 항의를 강하게 했을 수도 있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니까 화를 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제가 묻는 취지는 왜 권 회장한테 화를 내냐고요. 이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블랙펄 또는 토로스 정권 김 지점장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권오수 회장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민감사, 저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날 2011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토로스 정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1만 4천 주가, 그 이틀 전인 1월 10일에도 9만 2천 주가 대량의 장외 매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로스 정권 김기현 지점장이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거래가 각각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약 두어 달 전에 7억 5천여만 원에 다량으로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약 10억 9천여만 원에 팔았으므로 약 3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수익률이 무려 46%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판 화를 냈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고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전 세력의 작전 없이는 그렇게 엄청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을 알고 계좌 관리를 맡겼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혹일 것입니다. 이것은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판에도 참여했습니다. 공판에 들어온 검사들 중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의 모녀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권사에 직접 전화로 주문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했던 검사가 다음 공판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해 인사발령 명단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해 증인 신문했던 검사 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해외 파견으로, 한 명은 수도권의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검사들이 주가 조작 공범 사건의 증인 신문을 통해
이제 대통령 부인과 장모가 된 김 여사 모녀에게 감히 불리한 과거 범죄 사실을 덜추어냈기 때문에 인사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소환도 기소도 못한 검사로서의 자괴감에서 법정에서나마 사실을 폭로했던 용기를 내봤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검사들의 용기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진실의 탄초를 남겨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심 주가 조작 공범 판결문이 공개되고 난 후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복현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궤변.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했다고 한다. 정말 궤변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거의 확신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복현은 주가 조작 증거도 없는데 공연히 수사를 착수했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이 오해를 사게 될까 봐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을 열심히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속하려면 이렇게 궤변을 잘해야 되고 뻔뻔해야 되고 낯이 두꺼워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제가 윤석열의 처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를 내릴 당시에 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이성윤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범의 주가 조작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가 처음으로 한 공개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핑계를 댔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매우 뻔뻔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김건희 여사에 대해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검사장에게도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성윤 검사장은 자신이 들었던 총장으로부터의 막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총장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이성윤 검사는 얘기했습니다.